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 아끼고 아껴서 쌓아둔 적금,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허리띠 졸라매며 마련한 그 소중한 돈. 그 돈이 단 며칠 만에, 아니, 어떤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다가 오히려 노후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40에서 50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은 어느 정도 컸고, 직장에서는 중간 이상의 자리에 올랐고, 이제 슬슬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싶은 그 시간.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퇴직까지 얼마나 남았나?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금 모아둔 돈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시간. 그리고 그 걱정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너무 무섭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랐고.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솔깃한 말이 들려옵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으로 노후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 인생에서 딱 두 가지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는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퇴직을 2년 앞두고 손에 쥔 돈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적금이 만기가 됐고, 일부 부동산을 정리해서 꽤 목돈이 마련됐습니다.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오래된 지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봤던 사람이었고, 인상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는 연락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인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나는 요즘 괜찮은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형은 워낙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경계심보다는 기대감을 먼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감정의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믿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자극되는 순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틈으로 사기꾼들은 파고듭니다. 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니어들이 이런 사기에 특히 취약할까요? 이건 절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당하기 쉬운 아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압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못 투자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다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을 믿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악수 한 번으로 계약을 하고 말 한마디로 신뢰를 쌓아온 세대. 그런데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신뢰를 무기로 씁니다. 아는 사람, 지인,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적금, 보험, 부동산 정도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파생상품, 가상자산, 해외 투자, 비상장 주식 등 전문가도 한눈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사기꾼들은 이 복잡함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고독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시간. 그 정서적 허기가 판단의 빈틈을 만들어냅니다. 지인이 소개한 투자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 법인인데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이다. 선순위 채권자로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수익률이 15%에서 20% 사이다.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 수익이다. 이미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수익을 받고 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건 경제학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삶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연 15%에서 20%의 수익을 원금 보장으로 준다는 곳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이미 전 세계 큰 투자자들이 그 돈을 싹쓸이해 갔을 겁니다. 일반인에게 그 기회가 올 리 없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손에 쥐고 노후 걱정을 하고 있는 분에게 이 논리가 선뜻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앞서 있거든요. 지인은 몇 가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수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계좌 거래 내역 사진까지 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미 넣었어요. 제 처남도 넣었고 제 친형도 넣었습니다. 가족한테도 권했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시겠어요. 이 말의 파괴력을 아십니까? 자기 가족까지 넣었다는 말. 그 말이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설마 자기 가족을 속이겠냐는 생각.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결국 그분은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은 만일을 대비해서 남겨두자는 나름의 신중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매달 예정된 날짜에 정확히 약속한 금액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노후 걱정을 하며 살아온 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기존 투자자 한정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겨두었던 5천만 원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제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일시적인 자금 운영 문제라며 다음 달에 2달치를 한꺼번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도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없이 텅 빈 사무실.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수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폰지 사기 또는 다단계 사기라고 부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이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법은 21세기인 지금도, 아니, 오히려 지금 더 정교하게 진화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진짜로 이자를 줍니다. 그 재원은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면 사기꾼은 모든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이자 전도사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에게 권했다는 지인도 어쩌면 그 자신도 나중에 피해자가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공모자였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가장 많이 넣은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잃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 사람들이 겪는 것은 돈의 손실만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미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도 이미 다른 명의로 옮겨져 있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고소를 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가 몇 년을 끌기도 하고 재판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흔들립니다. 배우자에게 상의 없이 결정했다면 그 죄책감과 부부 갈등이 함께 따라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 순간의 창피함과 미안함.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던 부모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느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 일만 생각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이 자책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잘못한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공통으로 발견한 핵심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연 10%를 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십시오. 현재 시중금리 수준에서 연 10% 이상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약속한다면 그건 높은 수익이 아니라 높은 위험이거나 사기입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다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의 상당수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일어납니다. 소개해준 사람도 피해자인 경우가 있고 소개해준 사람 자체가 공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를 받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증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록된 금융상품과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광고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 한 번의 확인이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녀나 가족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대방이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할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기다려줍니다. 재촉하는 투자는 거짓입니다. 다섯 번째, 분산하십시오. 설령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 하더라도 한 곳에 전 재산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대로 그 이상은 넣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에서는 수익보다 원금 보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기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발품을 팔아서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시작되는 투자 권유, 유튜브 영상에서 전문가인 척 출연해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 문자 메시지 하나로 연결되는 투자 리딩방, 심지어 인공지능 목소리로 사람을 흉내내 전화를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수법 중 하나가 로맨스 사기와 투자 사기의 결합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따뜻하게 접근해서 감정적인 유대를 쌓은 뒤 나중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감정과 돈을 동시에 빼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수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순간 무조건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아무리 오래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노후 준비에 열심인 걸까요? 왜 그 열심이 때로 함정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세대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세월, 부모를 모시느라 허리가 휠 만큼 살아온 시간, 이제 좀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밀려오는 것, 그 불안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안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한 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마음이 급하고 흥분된다면 그 결정은 하루 이상 미루십시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제의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함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악용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이 두 곳에 빠르게 신고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꾼들이 자산을 빼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땀 흘리며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 땀의 결실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올바른 정보입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십시오.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온 만큼 편안하고 따뜻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